작전 첫날부터 적과의 교전은 시작되고 제1소대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작전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제1소대의 전사자는 우리와 같이 이곳에 온 자세히는 기억이 없지만 173기로 기억한다. 그 사람이 김기태 일병이란다. 그 후배는 파월 직전 나와 한 중대에서 근무를 했기에 그리고 중대장 이름과 같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한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전사를 하다니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복수를 해야 한다고. 처음 우리 중대에 32명이 배속되었는데 그중 1명이 전사했으니 31명이 남은 것이다. 그때 우리는 전원사라서 같이 귀국선을 타자고 약속했는데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허망하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약하단 말인가.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린다. 우리는 비가 오면 시야가 좁아 적의 공격을 받으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적의 공격에 비가 가세하여 더욱 힘든 전투를 해야 했다. 움직이는 동작부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야간 수경지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구덩이에서 자고 있고 몸은 천근만근. 이것이 전쟁인가? 과연 이런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 후 며칠이 지났을까? 우리는 식량도 실탄도 거의 바닥이 나고 배낭 무게는 아주 가벼워졌고 식량과 실탄의 추가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헬기가 비가 오면 높이 뜨질 못하고 낮게 뜨면 적에게 저격을 당하니까 공수를 못하는 것이다. 그날 낮에 우리는 공격로를 확인하기 위해 분대장과 함께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서 작전 지도를 펼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논두렁이 무너져 분대장과 함께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따다다쿵 하는 배트콩의 저격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무너진 자리에 실탄 3, 4발이 그 자리에 꽂혔다. 만일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우리는 비가 많이 와서 10m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무렵 우리 소대가 고립되어 적에게 포위를 당한다. 사실 밤이 되면 우리는 꼼짝을 못한다. 반면 적들은 활개를 친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이 캄캄했다. 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데도 우리는 실탄을 아껴야 하기에 함부로 사격도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옆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하고 부상자들의 고함 소리는 계속 들리고 정말로 죽었다 생각했다. 사방에서 총을 맞아 신음소리에 위생병 찾는 소리에 정말 정신이 없었다. 그때 우리 소대에서 전사자는 없고 3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나는 나를 빼놓고 전부 당한 것 같은 아우성이었다. 다행히 중상자가 아니고 대체로 가벼운 부상이었다. 그런데 죽는 것처럼 고함을 쳤으니 사람 혼을 다 빼놓고 여기서도 해병대 구라를 쳤으니 참.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사격 소리가 들린다. 대대적으로 퍼붓는 걸 보니 아군의 공격이었다. 제1소대의 측면 지원 사격이 시작된 것이다. 아마 그때의 우리 중대의 실탄은 거의 바닥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소대를 구출하기 위해 총공세를 한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앞으로가 큰일이다. 몇 길을 굶었다. 그리고 실탄도 없다. 중대장은 대대에다 강력한 요청을 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공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날이 어두워져 수경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침 헬기 소리가 들린다. 날이 어두워지면 헬기가 뜨지를 않는데 그날은 헬기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는 살았다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사실 전쟁터에서 밥은 굶어도 실탄이 없으면 죽음과 직결되니까. 그런데 이놈의 헬기가 공중 4, 5m에서 떨어뜨리고 그냥 도망을 가는 것이다. 헬기가 저격받을까봐 쏜살같이 도망을 갔다. 그리고는 우리는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다음날에 제7중대가 철수 중에 많은 사상자가 났으니 지원을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제7중대 지역으로 들어가니 난장판이었다. 나는 그때서야 실감이 났다. 예상외로 사상자는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7중대장은 파월 직전에 우리 중대장이었던 김기태 증대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소대별로 브라킹을 적절히 하여 제7중대가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곳에 방어를 하였다. 다음 날쯤인가 또다시 6중대를 지원하라는 대대장의 명령에 우리는 또다시 제6중대를 지원하였다. 그러고 보니 작전의 원래 목표에 많이 빗나간 것이다. 그래도 우리 중대는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중대는 사상자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제6중대와 제7중대는 중대장을 비롯하여 소대장, 분대장급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거의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았다. 그리고 타 대대의 지원으로 우리는 작전을 무사히 마치고 대대본부로 먼저 철수를 한다.
그것은 현재 위치에서 대대를 지나야 중대방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대본부로 가서 그날은 수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대본부를 약 4-5km 남겨두고는 대대장이 직접 우리를 마중 나왔다. 철수하는 우리들에게 일일이 어깨를 두드려주며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빨리 가서 맥주 파티를 열자고 한다. 그 소리에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대대를 들어서자 한쪽으로 맥주 박스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조금 후에 각 소대별로 맥주 수령해 가라고 한다. 우리는 그날 마음껏 맥주 파티를 했다. 그리고 그 뒷날 우리는 중대방석으로 돌아왔다. 모든 군장을 풀고 보니 발이 퉁퉁 부어 군화가 벗겨 지질 않는다. 며칠간의 작전 동안 한 번도 벗질 못했으니 발인들 온전하랴. 옷은 비와 땀에 쩔어 사가서 바지는 반바지고 상의는 반소매가 되었고 그야말로 거지꼴이다. 그리고 용안 작전은 끝났다. 먼저 간 전우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 다음 작전을 위하여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우리들이 중대방석에서의 일상들은 제일 어려운 것이 먹는 식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거기에다 목욕도 문제고 빨래도 문제인데 목욕은 이곳 날씨가 우기철에는 맑은 날에도 소나기가 가끔씩 쏟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엔 전부 알몸으로 비누만 들고 나가면 하느님 전용 샤워기가 작동을 하니까 자동 샤워기로 목욕을 한다. 식수는 주로 헬기로 공수를 받아먹는데 항상 부족하다. 먹는 식수 세탁도 해야 하고 하는 문제로 그때의 중대기지를 벗어나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잘못하면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거나 베트콩들이 물에 약을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제약이 따른다. 그런데 중대방석은 106고지에 있으므로 고지 아래까지 가야 하므로 분대별로 세탁작전을 나간다. 하루는 우리 분대의 세탁작전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었다. 분대원이 전부 무장을 하고 세탁배낭을 메고 고지 아래의 냇가에서 일부는 경계를 하고 일부는 빨래를 하면서 교대를 하는 것이다. 그때 주위에 소를 몰고 풀을 먹이고 있는 소녀들이 몇 명이 보여 그들을 불러 통하지도 않은 월남말을 해보았으나 의사소통이 안 되어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은데 동료 하나가 제법 의사소통이 되어 통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다. 물론 이상한 소리도 해보고 장난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였다. 그리고는 우리 차례가 되어 빨래를 마치고 귀대하려고 보니 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큰일이 난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소 먹이던 소녀들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주위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없는 것이다.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혹시 소녀들이 베트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다.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생겼다. 그리고 건너편에 마을이 있긴 했으나 거기를 가기엔 개활지를 건너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베트콩으로부터 분명히 저격을 받을 텐데 하고 우리는 그쪽을 생각지도 않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참 동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분대대원들이 무장을 하고 무전기까지 동원을 한 채 중대방석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분대장이 하는 말인 즉 중대초소 근무자의 쌍안경에 아군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건너편 마을로 소녀들과 가는 것을 확인한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대장 명령으로 정찰을 가기 위해 내려왔다고. 지금 중대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기가 막혔다. 우리들은 같이 합세하여 즉 일명 세탁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이것은 국내에 있으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탁작전에 돌입한다. 마을을 진격해서 들어가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았다. 맨 끝에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 이게 웬일인가. 한쪽 그늘진 곳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다. 빨래를 해서 햇볕에 말려놓고 세상 모르게 코를 드르릉거리면서 자고 있었으니